안녕하세요, 팝콘각입니다. 모처럼 여름 성수기를 맞은 극장가지만 범죄도시2와 탑건 매버릭 이후에 눈에 띄는 흥행 성적을 거두고 있는 작품이 나오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른바 한국 영화 4파전의 스타트를 끄는 외계인이 예상 외의 고전을 펼치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개봉작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8년 만에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대작이 개봉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개봉 첫날 한산용의 출연을 아이맥스로 본 간단한 후기를 남길까 합니다. 이번 영상엔 딱히 스포라고 할 만한 요소는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조금의 디테일도 먼저 알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시청에 주의해주세요. 이곳 한산이 우리의 최전선이 될 걸세. 어느 유명 평론가의 말처럼 한산용의 출연은 아주 훌륭한 영화는 아니지만 단점이 많이 보이지는 않는 작품이었습니다. 아무래도 8년 전 개봉했던 명랑과 비교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명랑하면 또 거의 모든 관객분들이 언급하는 문제의 그 대사 기억나시죠? 국뽕과 신파 두 가지로 흥행과 함께 또 아쉬운 인상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저는 김한민 감독이 이런 부분들을 모두 받아들여서 8년간 절치부심해서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단점을 잘 보완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영화 속에서 불필요한 곁가지들을 다 쳐냈습니다. 등장인물들의 과거와 저마다의 사연, 그 흔한 가족사까지 덜어내며 철저히 전술 자체에 집중한 액션 영화로 탈바꿈했습니다. 덕분에 영화가 훨씬 더 가볍고 슬림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대작치고는 다소 짧게 느껴지는 129분이라는 시간 동안 영화는 대미를 장식할 한산도 대첩을 향해 시종일관 쾌속 질주를 합니다. 그 가운데 개인적으로 이번 영화를 칭찬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산도 대첩이 펼쳐지기 전 두 진영의 전략 싸움에 영화가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했다는 점입니다. 보통 우리 민족이 겪은 전쟁을 그리는 영화에서 관객들이 보게 되는 것은 조선군의 뛰어난 전략 수립 과정과 민족의 단합력, 그 과정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갈등과 봉합이죠. 거기에서 오는 드라마가 주는 감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 상대 진영, 그러니까 적진의 상황을 묘사할 때는 일부러라도 그들의 비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키면서 결국 싸그리 죽여야 하는 집단으로 관객들을 감정적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영화 한산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균형 있게 두 진영의 수싸움에 집중합니다. 어느 한편의 드라마도 어느 한편의 반인륜적 모습을 그리지 않고 철저히 승리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과정에서 이순신과 와키자카가 지난 전쟁을 반추하며 세우려는 전략, 그리고 첩자들을 씹는 이야기들은 영화 전체에 잘 스며들며 동력을 부여합니다. 덕분에 관객들은 온전히 전투의 현장에 참여해서 액션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단점을 보완해 선택과 집중을 한 김한민 감독의 이런 수용적인 태도는 시리즈의 마지막인 노량을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번 영화는 박해일과 변요한 등 국내 명배우들이 출연해서 열연을 펼쳤지만 그에 비해 캐릭터가 아주 빛났던 영화는 상대적으로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작품에서 저는 변요한이란 배우를 꼭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순신이라는 한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장군을 다룬 영화에서 상대편인 적군의 수장을 연기한다는 것은 배우에게 상당한 부담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와키자카 역을 맡은 변요한은 전혀 꿀리지 않는 무게감을 과시하며 그 역할을 끝까지 안정적으로 수행해냅니다. 이 영화에서 이순신이라는 인물의 수식어를 얘기한다면 의연함, 진중함, 평정심 등일 텐데 앞서 말한 세 가지가 서로 비슷하죠. 반면 와키자카가 보여야 하는 감정은 다양합니다. 기고만장하다가도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고 의구심을 가졌다가 광기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이번 영화에서 액션과 화려한 볼거리 외에 관객들이 즐기는 것은 바로 외적들의 리액션, 그 중에서도 적군의 수장이 이순신으로부터 보이는 반사적인 표정과 행동일 겁니다. 물론 이때 억지스럽고 과장된 리액션은 되려 영화 몰입을 방해하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변요한 배우는 눈빛 하나, 동작 하나에서도 테크니컬하고 섬세한 연기를 펼쳐서 영화 전반적으로 관객이 얻는 쾌감을 배가시킨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뽕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확실하게 책임집니다. 영화는 어떻게 보면 명랑에서 강요하다시피 됐던 나라에 대한 충심을 괄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대사, 의와 불의와의 싸움에서도 그 부분을 엿볼 수 있죠.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게 이 영화는 국뽕이 아닌 그냥 뽕을 가득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설정 아래에서 얄팍하게 감정을 동요시키는 것보다는 호쾌한 액션과 타격감, 그리고 언제 무엇이 나타나야 좋을지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아서 역사물이기 전에 액션과 오락영화로서의 만족감을 제대로 선사합니다. 배우가 아주 빛을 내는 영화는 아닌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이번 영화는 거북선이 주인공처럼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구선으로 시작해서 구선으로 끝나는 영화는 그만큼 후반부에 거북선의 웅장한 등장에 상당한 공을 들였을 것 같습니다. 진정 하객진이 답이 될 수 있습니까?
영화라는 예술이 관객들과 맞닿아 있는 접점을 들여다보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어떤 영화는 너무 어렵고 불친절해서 관객들에게 외면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영화는 너무 평면적이고 친절하다고 저평가되기도 합니다. 물론 장르적인 특성상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제게 한산은 뭐랄까 덜어낼 걸 덜어냈는데도 여전히 마감 처리가 아쉬운 공산품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중 숟가락으로 떠먹여주는 듯한 연출과 시나리오는 사실 영화 보는 내내 적잖이 거슬리기도 했는데요. 특히 대사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하객진을 바다 위의 성이라고 내뱉는 장면이 어찌나 많은지 그 역사적이고 웅장한 전술을 오감으로 느끼고 싶은데 너무 설명해주는 대사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밖에도 누구누구에 대한 복수다, 이순신 내놈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아주 조금만 더 생각하면 굳이 넣을 필요가 있었나 싶은 대사들이 쏟아집니다. 심지어 제작진이 우리말 대사에 한글 자막까지 깔아주니 그 친절함은 제겐 조금 과했습니다. 물론 그간 한국 영화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대사 전달에 있어서 편의를 위한 선택이기 때문에 존중은 하지만 전반적으로 과잉 친절을 베푼 것처럼 보이는 이번 작품은 분명 영화를 보고 있긴 한데 한편으로는 국사 교육용 영상 자료를 보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마감 처리는 엔딩 장면에 있었는데요. 영화의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이 장면은 솔직히 말해서 연출이나 동선에 제작진의 아주 큰 고민이 있었다고 보여지진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드론 촬영할 예산밖에 남지 않았나 싶기도 했고 심지어 저와 같이 본 사람은 아내의 유혹 마지막 장면이 생각났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산 용의 출연, 느낌상 이번 한국 영화 4파전에서 가뿐히 1등을 차지할 것 같고요. 범죄도시 2편이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사례를 비춰봤을 때 2022년 상반기 영화 결산의 주된 키워드는 아마도 사이다 액션이 아닐까 싶네요. 어느 관객분의 한 줄 평처럼 하늘엔 매버릭, 바다엔 이순신이라는 말이 새삼 흥미롭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오늘 팝콘각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팝콘각은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바다 위 송.